네, 배우를 직접 마주보고서 꼼꼼히 살펴보고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서 심층 보고해드립니다. 백은하의 배우 보고서, 오늘의 연구 대상은 배우 박해준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올레 TV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박해준입니다. 범인은 이 선생이다. 궁금하니? 이 선생 잡을 겁니다. 잘하자. 이 선생 어딨냐? 제가 필요하시잖아요. 백은하의 배우 보고서는 한 배우에 대한 오늘, 그리고 어제, 그리고 미래 보고서로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박해준 배우의 오늘 보고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감독의 신작 독전이 5월 22일 개봉을 앞두고 있어요. 지금까지 박해준 배우가 연기해왔던 뭐 캐릭터가 악역이자 뭐 선역이냐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항상 그 안에서 일상성 같은 거? 이런 걸 담보하려는 방식의 연기를 좀 해오셨다면 이번에 독전에서 연기한 선창이라는 역할은 거의 아마 가장 장르적이고 가장 스타일리시한 그런 캐릭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기에 좀 접근 방법 자체도 조금씩 달라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단은 의상이나 헤어 같은 부분들을 감독님께서 많이 생각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또 도움을 받았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뭐 이렇게 저는 뭐 캐릭터를 막 이렇게 아주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촬영하면서 뭐가 이렇게 생겨나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감독님과 고민하고 그렇게 하면서 좀 찍는 편이라 선창이라는 인물은 악역인데 사실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보시는 분들의 긴장감이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현장에서 그 상황에 느껴지는 대로 그냥 표현하면 그게 그냥 선창이 되는 거라 어떤 면에서는 되게 편하게 아니 되게 자유롭게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 속에서 보면 대한민국을 정말 쥐락펴락하는 이런 거대한 조직에서 아주 중심에 있는 그런 남자예요. 선창이라는 캐릭터는 사실은. 아주 극단적인 연기들을 최근 같은 경우는 일부러 조금 더 피하셨던 느낌 같은 걸 받았었는데 오히려 이번 작품에서는 조금 더 극단적으로 좀 터트려줘야 되는 연기들 같은 것들이 요구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요구를 좀 받았네요. 혜준 씨 눈이 너무 선해졌어. 뭐 이런 그런 요구를 좀 감독님한테 좀 받았는데 사실 이 영화를 찍으면서 이 선창을 캐릭터를 잡는 데 있어서 제가 처음 이제 현장 가서 이제 주혁 선배님의 찍어 놓으신 영상을 좀 보고 저렇게까지 가는구나를 봤을 때 그러면 선창도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가 뭐가 이렇게 정해지는 밸런스들이 또 밸런스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고 김주혁 씨의 연기에 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받은 얘기들도 하셨는데 실제로 특히나 이런 독전 같은 영화들은 그 상대 배우들, 동료 배우들의 어떤 방식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독전 함께 했었던 저 위에 계신 조진웅 씨를 하는 화이때 또 함께 아빠 중 한 명으로 함께 하셨었고 유준열 씨하고는 또 침묵에서 또 함께 하시기도 했었고 전작들과 비교해서 독전에서 다시 만났었을 때 이 동료들은 배우 박해준에게 또 어떤 자극을 주는 그런 동료들이었었나요? 일단은 다시 만나서 너무너무 기쁘죠. 그리고 그 작업자로서 다시 만나서 그 편안함은 처음 만나서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훨씬 더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저 두 분? 두 분은 그간에 이렇게 영화들을 저도 봐오잖아요. 봐오면서 너무너무 잘해내고 계신 분들이라 그 노력을 보면 참 되게 기분도 좋고 그 사람들이 주는 그 에너지가 확실히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편하게 촬영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어려움 없이.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르게 된 이 배우의 어제 보고서를 또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다니셨어요. 네. 어떤 소년이었나요? 박해준이라는 소년. 저요? 박상우라는 소년은. 박상우? 그냥 뭐 어디서 너는 배우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는 물론 아니요. 이제 타고난 미모가 있으시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전혀 이 배우를 하겠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정말로요? 그리고 저는 이제 사람들 앞에 쓰는 걸 너무너무 두려워하기도 하고 좀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해서 그냥 왜 이제 동료들이 많으면 동료들 틈에서 막 놀다가 어딘가 이렇게 앞에서 얘기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그냥 피해버리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찌 하다 보니까 또 뭐 학교 전공을 또 이런 또 연기를 하게 되고 하게 됐는데 저도 참 신기해요. 근데 가끔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이제 보면 이런 이렇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배우가 되는 성격 혹은 아니면 어디서 나서서 무대 위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하는 어떤 성격들과 흔히들 말하는 배우들이 생각보다 박해준 배우 같은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의외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카메라 앞에서만 서면 혹은 아니면 무대 위에서만 서면 그렇게 또 다른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일상에서 표현하지 못한 부분들을 이렇게 대본을 주고 야, 이렇게 해봐라 라고 했을 때 거기에 이렇게 이렇게 놀아도 되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가이드라인이 좀 생기니까 더 편해지는? 그리고 놀이 방식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정해주고.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재밌게 그냥 막 놀다 보는데 거기서 딱 빠져나오면 또 다시 어떻게 놀아야 하지? 뭐 하고 놀아야 되지? 주변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 뭐 그런 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누군가 만들어준 어떤 놀이의 법칙 속에서 10년이 넘게 차이무라는 곳에서 10년 가까이 되죠? 예. 근데 어쩌면 그 당시에 보면 연극 무대에 있었던 분들이 영화로 오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활발해지는 그런 시기였었는데 그래도 꽤 긴 시간 동안 영화로 오지 않고 계셨다가 사실 영화로 오게 된 건 최근에 머리도 밀게 만드신 그 나의 아저씨의 그 겸덕스님의 절친 이성규 씨의 영향이 꽤 크게 됐던 건가요? 성균이 형의 와이프이죠. 전혜진 씨가 이제 차이무에 오래 계셨죠? 동안 계셨는데 이제 거기 이제 같은 공연을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어떻게 오디션 기회를 주셨어요. 가서 오디션을 봤죠. 그 잘 보셔가지고 변현주 감독님께서 그 사채업자를 하게 됐죠. 이제 이 김민희 씨가 연기하는 이 선영이라는 캐릭터를 정말 벼랑 끝으로 모는 역할이잖아요. 등장부터가 굉장히 무례하게 부부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와가지고 그 웃음소리가 정말 기분이 웃게 되는. 깼다. 사실 자신이 영화라는, 그러니까 스크린이라는 곳에서 첫 등장하는 순간을 스스로 이렇게 딱 봤을 때의 느낌 같은 건 어떠셨어요? 기억나세요? 그 순간이? 그때 좀 많이 기억이 나는데 이상하게 그런 역할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속에 이렇게 좀 그런 로망이 있었다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악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있었던 와중에 나한테 누가 이런 역할을 시켜줄까 했는데 감독님께서 이 역할을 주셨고 그리고 거기서 현장 가서 저는 이렇게 좀 다른 캐릭터로 생각을 하고 갔는데 되게 조곤조곤 얘기하는 스타일의 그 사채업자를 생각하고 갔는데 감독님께서 더 세게 해 이런 게 그러고 보니까 코멘트가 별거 없네요. 뭐 미친 눈빛, 뭐 더 세게 해, 뭐 더 세게 해도 돼, 더 세게 해, 뭐 이게 가장 큰 코멘트였어요. 그게 이렇게
옆에서 으쌰으쌰 해주면 그냥 하게 되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내가 봐도 아유 좀 무섭다 뭐 이런 생각이 들게끔 너무 저도 만족하고 있는. 네. 네 인생의 모든 길은 이제부터 나한테로 통하게 돼 있다 알았나? 하지만 또 그런 센 캐릭터 혹은 뭐 사등의 이런 그 캐릭터 같이 광수 같은 캐릭터처럼 누군가 봤을 때 꼴통 같은 네. 그런 캐릭터들을 연기하는 순간에서도 어떤 한 순간들 같은 경우는 그 박해준이라는 배우가 가지고 있는 그 눈빛이라는 것이 그냥 쑥 튀어나오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 장면이 후반부에 다시 수영을 하겠다고 준호가 찾아왔었을 때 아주 복잡 미묘하게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기쁜 얼굴로 그 친구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 전 너무너무 좋았었거든요. 수영이 하고 싶어요. 되게 광수라는 인물은 그냥 그때 상황마다 이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라 되게 기뻐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랬던 기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쭉 리허설하고 하면서 되게 잘 했던 것 같은데 내일 걸 벌써 와문노? 사등도 되게 재밌게 촬영했어요. 예. 네 혼자 해봐라. 금메달 딴디. 배우 박해준 스스로 정의하는 박해준의 오늘은 무엇이다 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자식을 둘을 이제 놓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나만 생각했다면 다음 세대를 위한 그냥 아빠로서 아주 충실히 해지는 게 지금의 오늘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미래의 박해준 배우에 대한 보고서의 문장을 미리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박해준, 독한 전쟁의 시대를 끝내고 따뜻한 평화의 시대를 맞이한 배우. 사실 바야흐로 한반도의 평화의 기운이 찾아왔듯이 굉장히 독하고 진하고 사실은 굉장히 치열하게 싸워왔던 시기가 긴 시간 있었던 것 같아요. 박해준이라는 배우에게 있어서. 근데 앞으로는 굉장히 또 진한 드라마도 좋고 멜로도 좋고 사실은 코미디 같은 또다시 그냥 다양한 장르에서 이 배우가 활용되는 것들 혹은 스스로를 활용하는 방식 같은 것도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그런 바람과 그리고 기대를 담아서 작성을 해봤습니다. 네. 제 그 아주 맑은 마음을 이제 좀 표현해 보고 싶네요. 그럼 끝으로 박해준 배우가 올레TV 가족들과 함께 보고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영화가 있으면 한 편만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영화 제목은 정말 독한 영화를 찍으셨지만 이 순하디 순한 인터뷰를 오늘 진행해 주신 박해준 배우 오늘도 굉장히 감사드리고 제가 선물이 있습니다. 네, 올레TV TV 쿠폰입니다. 네. 와, 이거 잘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백은하의 배우 보고서 박해준 배우 잘 보고서 잘 듣고서 돌아갑니다. 다음에 또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레TV